네, 잠깐 우리 이제 쉬었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첫 수업은 아니죠. 수요일부터 시작하셨죠, 그죠? 예, 수목금 이렇게 이제 마지막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피곤하고 좀 힘드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적응하느라. 그래서 저도 어제는 좀 일찍 자려고 이제 좀 누웠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조금 설치다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부랴부랴 또 일어나서 또 늦지 않게 와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이렇게 달려서 또 왔는데 아마 여러분도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기가 좀 쉽지 않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늦게 자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새벽 2시, 3시 이렇게 이제 자보니까 일단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상쾌한 기분으로 우리가 이제 그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주 피곤한 그런 몸을 이끌고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하루가 이제 좀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녁에 사실 공부를 막 열정적으로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하면야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분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 또 뒷받침이 되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보지만 굳이 공부가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그렇다면 절제하시고 가능하면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은 좀 정해놓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가족도 가능하면 같이 자려고 노력합니다. 네, 가능하면 제가 또 늦게까지 일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준비된 멘트는 아닌데 어떻게 잠깐 이제 쉬다 보니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가 물론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그죠? 너무 공부에 또 열정을 또 불사르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휴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시간 하지만 스트레이트 3시간 못 합니다. 아까도 보니까 어떻게든지 들어야 되는데 고개가 떨어지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눈꺼풀이만 내려오시는 분도 계시고 힘들죠. 그래서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우리가 공부한 것도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구조화 작업이라고 하던가요? 그죠? 각각 파편으로 되어 있던 지식들이 우리가 쉬는 동안에 뇌가 알아서, 뇌는 쉬지 않는다고 해요. 그죠? 뇌가 쉬면 우린 죽죠. 그래서 우리가 뇌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쉬게 하면 뇌가 알아서 일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가 하는 일까지 내가 막 하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쉴 때는 충분히 쉬시고, 그래서 하루에 쉬는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쉬는 시간을 정해 놓으시면, 그래서 한나절 정도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2번, 3번 정도, 개인적으로는 못 쉬어요. 개인적으로 못 쉬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쉬는 시간을, 억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엄마가 워낙 강요를 하니까 억지로 만들어 놨는데, 아니죠. 근데 사실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모니터링을 하십니다. 전에는 뭐 이렇게 해도 안 했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간곡히 부탁을 해서,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내보니까요. 처음에는 막 짜증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난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좀 갈 길이 바쁜데. 근데 결국은 가만히 내려놓고 이렇게 보니까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고, 그 시간이 즐겁고,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아이들이랑 노는 건 가만히 앉아서 노는 일이 아닙니다. 온몸을 같이 뒹굴고 막 부딪히고 뛰고 막 별걸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몇 시까지 오세요 그러던데 아무튼 네.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하시면 크게 이렇게 부담 갖지 않고 그러나 열정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이렇게 분배해서 사용하다 보면 집중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시간을 늘어놓고 쓰다 보면, 근데 이제 욕심이죠. 나도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제 욕심이 생겨요. 근데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는 순간 내 몸이 쉬게 돼요. 쉬게 돼서 재충전이 되고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조금 여담이 길었습니다만은. 자, 요 교재 있죠. 영화 개론 교재. 아까, 한 선생님이 이제 염려가 되셔서 이 무거운 거를 또 연약한 몸을 어떻게 들고 다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갖고 오시기 바라고요. 갖고 오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이걸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또 바로바로 해결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순서에 따라서 문제는 제가 바로바로 해결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오시고요. 지금 잠깐 보시겠습니다. 새 책을 갖고 계신 분은 34쪽이고요. 네, 34쪽. 실제 이제 목차는 33쪽이 되겠고, 만약에 예전 책을 갖고 계신 분은 목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256쪽. 네, 고맙습니다. 예전 책은 256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컨텐츠 자체는 그렇게 많이 수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크게 수업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금방 했던 거 있죠. 음성학의 이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34쪽에. 그리고 33쪽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포네틱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거기를 포네틱스 is the study of linguistic speech sound. 여기다가 수식어를 하나 더 넣었어요. linguistic 이렇게 됐죠. 스피치 사운드의 범위를 줄여준 거죠. 언어학적인 측면으로 좀 더 줄여준 겁니다. 그래서 study of sounds of human speech 또는 speech soun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linguistic speech sou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way 그리고 그건 뭐냐면 they are received and decoded.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 의해서? By the brain. 이것은 우리가 청각음성학 쪽에서 다룬다 그랬죠. 그 다음에 the way they are produced. 요게 바로 우리가 다루게 될 조음음성학이죠. Articulatory phonetics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목차는 3개로 되어 있네요. 음성학에 의해 음의 분류, 초분절 음소의 음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넘겨보시면 공부한 부분이 바로 한 페이지 정도 했네요. 그죠? 이 책으로는. 그래서 음성학의 개념과 음성학의 분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 것처럼 사실 이제 처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또 늘어지면 더 힘들죠. 그래서 조금 이번 시간에는 스피드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룰 부분이 바로 articulatory phonetics의 발성기관과 발성기관들에 의해서 어떻게 소리가 분류가 되고, 어떤 소리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크게 자음과 모음으로 이렇게 구분하죠. 그런데 오늘은 자음을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모음이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음절에서 봤듯이 모음이 중심이거든요. 사실 소리가 모음이 중심인데, 공부할 때 보면 꼭 자음을 먼저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특별한 이유가 물론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음이 먼저 공부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자음이 좀 더 접근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음을 먼저 공부하게 되고 또 모음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자음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발성기관이 이제 좀 간략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의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에 넘겨보시면 음의 분류라고 해서 자음이 있고 쭉 넘겨보시면 40쪽에 모음이 있습니다. 정말 스님께서 대단하게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집약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저는 이거를 이제 여기를 좀 더 풀어서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이 너무 방대하면 안 될 테니까 그러면 적절히 이제 제가 조정을 해놨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갈 거고요. 제 분량으로는 한 2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요까지가. 여기 지금 딱 한 몇 쪽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같이 제 걸 보시고 또 스님이 정리해 놓은 요거를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이해되시면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기출문제도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이 그건 해보세요. 제가 풀어드리기 이전에 한번 미리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제 자료를 보시고요. 그래서 좀 무겁더라도 자료를 교재를 분철을 하시든 아무튼 운동 삼아 들고 다니시든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8쪽에 보시면 분절음 단위라는 게 있어. 아니, 분절은 또 뭐야? 그죠? 세그멘트란 말이 나오죠.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음성학, 음운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분절음 단위에서 우리가 일단 자음과 모음이 있는데 그 자음을 먼저 공부하시게 될 텐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별적인 말소리들이 어떻게 생성되며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든지 그 세그멘트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그죠? 한글 같은 경우는 자음과 닷소리, 홀소리 이렇게 구분해서 그것들이 하나의 이제 음절을 이루게 되지요. 영어하고는 좀 그 스페시픽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제가 좀 다뤄드리겠습니다만은 자, 그럼 분절음이라는 게 뭐냐 하고 거기에 이제 간략하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정의라기보다는 설명을 좀 한 겁니다. 자, segments are called discrete because they are separate, individual. 자, 요 말이에요. discrete, separate, individual 다 동의어 관계로 풀어 쓴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세그멘트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하나의 용어 안에 discrete, 그 다음에 separate, individual 이 말을 다시 하면 낱낱이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자음에 각각의 소리가 있고 모음에 각각의 소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such as 거기 보면 consonants and vowels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consonant 하면은 이렇게 C로 크게 이렇게 표시하고요. vowel 하면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뭐라고 또 되어 있냐면 이렇게 불리는 놈들이 세그멘트래요. 그게 바로 한자어로 하면 나눠놨다, 분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누어진 소리다 이런 얘기예요. 세그멘트 하면은 그걸 우리는 분절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그멘트 또는 세그멘탈 라고 형용사는 그렇게 쓰는 거고 근데 요놈들은 occur in a distinct temporal order 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distinct temporal order discrete, separate, individual을 다른 말로 하면 distinct란 말이에요. 구별된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는데 요 소리들이 구별되어 있어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는 걸 압니다. 그렇죠? 일단 뭐 철자적으로 봤습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문자 언어를 다 같이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문자도 알고 소리도 알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으 사운드, 무 사운드, 시옷, 그다음에 이응 사운드. 그렇죠? 요거는 뭐 이응이 아니죠. 그다음에 히읗, 그다음에 기역 사운드. 이런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소리를 세그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형용사적으로 쓸 때는 discrete, separate, 분리되어 있다. 그 다음에 individual, 각각 개별적이다. distinct, 서로 구별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들을 뭐 영어가 됐든 한국어가 됐든 일본어가 됐든 중국어가 됐든 모든 언어들을 다 뭐로 분리할 수 있느냐? consonant하고 vowels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consonant and vowels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런 그 세그멘트라는 것은 크게 뭐로 구분할 수 있다? 컨소넌트하고 바울스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네, 그게 바로 세그멘트인데요. 자, 그러면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금방 나왔잖아요. 디스크리트하다, 그 다음에 세퍼레이트하다,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하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낱낱이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 distinct하다는 말이 굉장히 언어학적인 용어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이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 temporal order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temporal order로 되어 있다. 시간적 순서로 각각의 개별적인 소리들이 쫙 나열된다는 거죠.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죠. 그 소리도 시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temporal order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보면 순차적으로 읽어야 되죠. 이거를 막 동시다발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순차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명을 같이 볼 수 있고 앞에도 볼 수 있고 뒤에도 볼 수 있고 저쪽 뒤요. 뒤가 아니고. 자, 아무튼 이렇게 사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는 동시에 서로 말이 겹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머릿속에서도 그럼 사고의 어떤 순서가 순차적으로 일어날까요? 그건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사고에도 나름대로 그런 분명히 논리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드러난 것으로 보게 되면 distinct temporal order. 여기 말할 때, 여기 말할 때, 여기 말할 때 시간의 흐름이 다르죠. 바로 이게 시간적 순서로 되어 있지만 기가 막히게 우리는 그것을 딱딱딱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으면 언어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제가 계속 순차적으로 소리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거기서 계속 그 소리의 의미들을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distinct temporal order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그 각각의 소리들이 이렇게 자음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표로 구분한 이유는 자음들이 X축, Y축 해가지고 나름대로 분류 방식에 의해서 세 가지 분류 방식에 의해서 뭐 여기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자료에 드릴 거고요. 혹시 궁금하신지 모르겠어요. 이 프로젝터에 활용되는 이런 그 자료는 제공이 안 됐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원래는 그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항상 이제 그 미리 만들어진 자료가 있지만 수업 준비할 때 보면 아이디어가 틀려요. 제가 전에 생각했던 그런 그 측면에서 아이디어하고 또 수업을 다시 또 준비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미리 나갈 수도 없고요. 또 사실 요거는 제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나중에 꼭 필요한 부분, 왜냐하면 이거는 또 지면을 많이 차지하고 다 변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좀 지나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모아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거 안 줍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자, 그래서 이렇게 자음 소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 정도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 소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모음은 굉장히 그 미묘하기 때문에 학자마다 표기 방법도 너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모음의 소리를 어디까지 이제 숫자를 정할 거냐 하는 것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정도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음 소리들이 있고요. 자, 아까 세그멘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 And, 여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네. 네. 한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an example of spectrogram 정도 읽으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저도 영어를 뭐 원어민하고 이렇게 활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여러분 대부분 다 아마 국내에서 많이들 공부하셨을 텐데 뭐 서바이벌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환경이 안 주어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만나는 시점에서 저도 다시 스피킹 연습도 하고 라이팅 연습도 하고 막 이러려고 지금 아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겁니다. 자, 부족해도 서로 격려합시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요거를 아까 실제 요거는 우리가 내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말을 한 거죠. 그죠? 스펙트로그램의 한 예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 소리를 내보면 우리는 어떻게 냈냐면 요렇게 소리를 냈어요. 요렇게 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렇게 냈지만 각자 조금씩 다 틀려요. 요 발음을, 여기다 일단 써볼게요. 요 발음을 아마도 요렇게 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요렇게 혹시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요렇게 하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죠. 왜? 우리는,
부정 관사를 발음할 때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 언어로 발음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거의 다 그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이 데이터를 보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요 발음으로 되어 있죠. 그죠? N 이렇게 발음이 되어 있습니다. N이라고 지금 발음이 되어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사전에도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엉뚱한 건 아니고요. 강조할 때는 이렇게 강세가 들어가는 발음을 넣은 겁니다. 강세 발음. 요거는 강세가 없는 중모음이면서 그 중설모음이면서 중모음이에요. 그래서 강세가 없죠. 그런데 요 한 표만 딱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요게 강하게 발음이 된 거고 강조한 겁니다. 요 놈을 강조한 거죠. example. on example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이 된 건데 보세요. 요걸 분절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스펙트로그램을 분석하는 그런 그 분석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소리를 쫙 요만큼 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세컨 초를 지금 표시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소리의 특성을 우리가 포먼트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마다 좀 다릅니다. 자음의 특성, 모음의 특성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N 이게 좀 낯설죠? 이렇게 생긴 거.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아는데 요거는 요거하고 이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요게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요렇게 발음하신 분 계시나요, 혹시? 요렇게 근데 했어도 내가 그렇게 발음했는지 잘 몰라요. 여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구나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 사운드인데, example 할 때, 그죠? example. 해보세요. 요것만 따로 하면 example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이 사운드가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게 연결해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사운드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an example 이렇게 해요. an example, 이렇게 발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를 때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런 발음이 또 한번 등장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nd. 그래서 여기가 on이고요. 여기까지가 on이고요. 하여튼간 여기까지가 exampl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한번 봤었죠? example 할 때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 지금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흰색이 반사가 돼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다가 크게 써야 되겠다. 뒷분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실제 소리는 여기다 점을 딱 찍고 이렇게 돼 있죠. 네, 2014년도 기출문제에서 봤었잖아요. L 사운드는 실제 음소적은 아까 포니믹 리프레젠테이션, 요거는 이제 포님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세계의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크게 이제 그 라이트 L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그 언마크트한 표시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크 L이라고 하죠. 모음 뒤에 오거나 그럴 때 다크 L, 또는 이제 그 자음 뒤에 올 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크 L이긴 한데 얘가 공명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그 소리도 가능하지만 얘가 음절을 이루어요. 그죠? 이렇게. 음절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지금 여러분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 표시가 바로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example. 그죠? 어제 공명도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공명도 설명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6단계로 우리가 이제 공명도를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풋 사운드는 몇 단계였었죠?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가 뭐였죠? 여기 스탑 사운드고, 그 다음에 프리커티브고, 세 번째가 네이절 사운드고, 네 번째가 리퀴드고, 다섯 번째가 글라이드고, 여섯 번째가 바울이었죠. 저는 9단계로 구분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 9단계 구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분할시키면 돼요. 요 놈이 2개로 나눠지고, 요 놈이 2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었죠? 네이절 사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글라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리퀴드가 있고, 글라이드가 있고,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나눠지고. 뭐 하다 보면 이제 분화가 일어나고요. 자, 그러면 얘는 몇 단계인가요?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공명도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L 사운드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여기 리퀴드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만큼 공명도 차이가 같은 자음임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음절을 형성하고요. 실제 음향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음절이 피크, sonority 피크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표시도 이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이걸 소리들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게 뭐다? 세그멘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그게 나눈 것의 기본 단위가 자음 아니면 모음이다. 그래서 여기는 자음 아니면 모음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자음, 자음. 근데 얘네들은 슬래빅 컨소넌트라고 해서 실제 음향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하,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거나 그랬을 때는 음절이라고 생각 안 했던 놈이 하나의 음절이 형성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몇 음절이 생기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 수 없죠? 요것만 보고 어떤 소리인지 한번 알아맞혀봐 하면은 우리는 눈으로 봐서는 모르죠. 근데 기계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 인식할 때 만약에 이런 말을 해서는 an example of a spectrogram 하면 얘가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문자화 시킬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일일이 요 특성, A의 특성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이게 아주 상황에 따라서 변화무쌍하게 또 변화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포놀로지가 있죠. 다시 말해서 룰이 있고 프린시플이 있고 컨디션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다 집어넣어주면 얘가 분석해서 딱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웬만큼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세그멘테이션이다, 세그먼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말을 반드시 한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그래서 어떤 책을, 이제 언어학적인 책을 읽다 보면 이게 사실은 뭐 그 음론적인 측면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거지만 언어적인 전체적인 측면에서 자주 많이 활용되는 단어들이에요. 용어들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리 생성. 그럼 이제,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인데, 소리들이 분절이 되어 있구나. 우리가 구분할 수 있구나. 그럼 어떻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보기 이전에 소리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기관들 또는 생성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후두강, 인두강, 구강, 비강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아주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은 다 알죠. 우리가 이제 이비인후과 할 때 뭐 목구멍에 관련이 있는 거고, 인두는 조금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이제 거기 어디 비슷한 부분일 거고, 구강, 비강 우리가 잘 아는 말이고요. 자, 공기가 흘러나면서 말소리를 만들어낸다, 생성한다. 이 produce란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make란 동사를 안 쓰진 않습니다만은 produce란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번역상에도 뭐 생성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자, 한번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읽어보면은 speech, sounds, and waves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가장 중요한 게 소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기죠. 사실 공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내가 있어야죠. 네. 그죠? 예. 아무리 공기가 있어도 내가 없으면 소리를 못 만들 테니까, 그 악기가 있어야 소리를 내는 것처럼 바로 내가 말소리를 만들어내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뭐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고,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공기냐면 moving outwards. 그러니까 공기가 바깥으로 일단 나가야 돼요. 그죠? 이건 조금 복잡하니까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요. 네, 이제 허파를 통해서 우리가 공기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죠? 허파를 통해서 공기를, 여기를 lungs 이렇게 돼 있어요. 양쪽이. 저는 허파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실제 이렇게 큰가요? 아마, 조금 뭐 과장을 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작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 이제 기관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소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이거 프로젝터 쓰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네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공명기관을 우리가 하나씩 공부할 텐데, 자, 공기가 이제 outward라는 것은 이제 여기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죠.
영어는 이 폐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내뱉으면서 내는 소리의 그런 기제를 그걸 에어스트림 미케니즘이라고 하는데 어떤 언어들은요 밖에 있는 소리를 불러들여서 요 안에서 파열을 시켜서 내는 그런 언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언어 일부가 이제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또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쪽으로도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 코로도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죠? 여기로도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공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소리를 가르거든요. 소리를 나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moving outwards from the lungs 어디에서부터 올라오냐면 이 폐부터 올라와요. 요 폐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면 다이어프램이라고 있어요. 횡격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횡격막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내뱉으려면 이렇게 되죠. 그 힘의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횡격막이에요. 그래서 들숨 날숨을 얘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공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이고, 아직 익숙하지 않네요. 자, 공기 흐름이 이렇게 입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죠. From the lungs, through the mouth and nose. 바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mouth. 그 다음에 이렇게 코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말소리를 생성하는 그런 기관들이에요. 자, different speech sounds result.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when the airstream이라 그래요. 공기의 흐름을 기류, 공기가, 이 기자, 공기가 흘러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류 에어스트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어스트림이고요. 이것이 alter, 공기의 흐름이 바뀌죠. 그죠?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바뀌고 크게는 때에 따라서는 혀의 작용, 입술의 작용, 입천장의 그런 혀하고의 관계 속에서 공기의 흐름이 막 요동을 칩니다. 그렇죠? 그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자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자유로우면 모음이 되는 겁니다. 공기의 흐름이 결국은 이런 좋은 기관들의 작용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공간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이제 이 분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In some ways by 뭐에 의해서 positioning of various parts of the mouth. 입에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입술도 있고요, 이빨도 있고, 치경도 있고, 뭐 이게 다 부분을 또 이렇게 나눕니다. 그죠? 여기를 연구하려면 나눠야 돼. 일단은 나누지 않고는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누는 겁니다. 자, 우리도 벼문 하기 때문에 벼를 엄청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죠. 그죠? 쌀을 나누고 뭐 하여튼간 굉장히 분화가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를 들여다보려면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됩니다. Positioning of various parts of the mouth. 입의 다양한 위치들의 그런 이런 포지션,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소리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Some sounds are made. made란 말 쓰긴 해요. As a result of the lips. 그쵸? 주로 이제 입술과 관련이 있고요. altering the airstream. 공기의 흐름을 바꿉니다. 얘는 완전히 막아버려요. 딱 막죠? 그리고 이제 계속 막고 있으면 안 되겠죠. 바로 또 터뜨리면서 소리를 내게 되죠. While other sounds are made of results, as a result of tongue. 이게 가장 중요해요. 혀가 말소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혀가 없으면 소리를 못 내진 않지만 명확한 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혀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꼬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 그거는 뭐 사람마다 각기 다르고요. 정말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분들도 간혹 혀가 이렇게 꼬인다고 하죠.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뭐 이유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음 연습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티큘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음성학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연습들도 하고 이제 그러시는데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는 혀를 많이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교사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또 어디 가서 뭐 강의를 하시든지 간에 그래서 항상 이게 신경이 좀 쓰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연구도 해보고 좀 연습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것도 좀 시간 되시면 푸는 연습 이왕 막 하지 말고 좀 알아보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tongue이 중요하다. altering the airstream. 근데 tongue에 의해서 가장 많은 소리의 분화가 일어나요, 사실은요. 혀가 어디에 가서 붙느냐, 혀의 높이가 어디냐, 혀의 위치, 앞쪽이냐, 뒤쪽이냐, 여기 텐스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소리를 나누는 겁니다. 신기하죠? 네, 신기합니다. 여기 그 구강구조라는 게 우리 소리를 만들어내. 다른 데를 가지고 소리를 이렇게 낼 수 있을까요? 다른 부위를 가지고 소리를 낼 수는 있겠죠. 뭐 손뼉치는 손바닥 소리 날 것이고 때리면. 그런데 그거는 언어적인 소리를 만들어내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아하, 소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소리가 만들어지는 건 뭐예요? 공기하고 실제 보면 소리가 만들어지는 건 여기 이제 성대라고 하는 부분 하고요. 성대.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성대라고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혀와 그다음에 여기 기타 나머지 우리 그 구강 또 비강 요거를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까 비음 사운드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공기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공기의 흐름을 타고 소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공기의 흐름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자음을 공부하시고 모음을 공부하실 때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내가 직접 해보면서 느끼면서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구강구조 또는 나의 그런 전체적인 음성기관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성기관 스피치 오간스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speech organs produce many sounds needed for language. organs used includes the lips, teeth, tongue, alveolar ridge. 자, 여기 이제 alveolar ridge라는 게 나오죠. 그죠? alveolar ridge, 치경이라고 합니다. 치경. 자세히 뒤에서 볼게요. hard palate. 좀 어려운 단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경구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velum 또는 이제 연구개라고 해요. soft palate. 그 다음에 유블라는 뭐 빌럼하고 같이 쓸 때도 있지만 목젖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목젖. 그 다음에 어디 가나요? 글로티스. 요거는 성문이라고 해요. 성문. 여기 있죠, 여기? 네, 성문. 요 앞에 보면은 아담세플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뼈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성대가 망가진 사람들은 소리를 내기가 힘들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요즘은 뭐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지 식도 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대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그 소리, 이런 소리를 여기서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성대라고 하는 부분이 미리 나왔기 때문에 잠깐 먼저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이쪽이 이제 아마 rear body니까 뒤쪽이고, 여기 앞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그 검색해 보시면요, 성대 울리는 모습들을 내시경으로 다 촬영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성악하시는 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음성학적으로는 많이 올라와 있지 않던데, 이제 그 성악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성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음성학 공부를 합니다. 네, 포놀로지는 안 하겠지만 음성학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요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요 구멍이 있죠. 요 문이라고 하는 거. 요걸 우리는 이제 글로티스다, 성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이란 말은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소리성자예요. 소리성자. 저도 한자를 예전에 했었는데 다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낯설긴 한데 이게 소리성자예요. 소리가 들락날락 소리가 공기가 들락날락 하면서 만들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이걸 아마 한자어로는 성문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안에 요게 이제 요 판막이 있는데 요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심심하시면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요게 이제 보컬 코드 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엄청나게 이렇게 떨립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게 닫혀 있을까요? 열려 있을까요? 가만히 이렇게 지금 여러분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열려 있어야 되겠죠. 공기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내는 순간 얘가 진동을 합니다.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동을 해가지고 요 놈이 진동 숫자가 나중에 파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헤르츠라고 해가지고 뭐 수백 헤르츠부터 수천 헤르츠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그 음파라고 하죠. 그래서 고주파, 뭐 고음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대가 있고 들을 수 없는 영역대가 있어요. 박쥐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그 파형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 공기가 들락날락하면서 여기서 보이스트 즉 성대가 울리는 소리냐 아니면
voiceless, 소리가 나지 않는 소리냐. 그러니까 하면은 소리가 안 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근데 이제 소리가 나는 이유는 요게 올라가면서 동시에 이런 그 혀나 그다음에 이제 구강에 있는 많은 그런 구조들이 동시 작용을 하면서 아, 에, 이, 오, 우 할 때 이게 이제 막 떨리는 거죠. 프 할 때는 안 떨리지만 뭐 할 때는 여기 떨리는 거예요. 동시에 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리가 이것과 플러스 플레이스가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 그다음에 어떤 공기의 흐름의 방식을 이용하느냐,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자음을 분류하고 몸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음은 전부 다 여기 voiced 사운드거든요. 모음 소리를 내려면 무조건 여기가 울려야 돼요. 울리지 않고 모음 소리를 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자의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컬 폴드 또는 뭐 보컬 코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먼저 했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전에 아주 90년대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Speech organs or articulators. 스피치 오간을 다른 말로 하면은 articulator라고 합니다. articulator. 조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 조음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two type 있대요. passive가 있고 active가 있다는 거죠. 우리 또 문장에는 passive가 있고 active가 있죠.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좀 더 활동적인 놈들이 있고 좀 더 그 정적인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스태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놈들이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그 액티브하고 패시브한 이제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Passive articulators remain static during the articulation of 이 articulation of sound란 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리는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개별적인 소리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articulate, 명확하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발음하다. 그래서 articulation이란 말을 자주 쓰는 겁니다. 그래서 the articulation of sounds, 각각의 소리들을 만들어낼 때 얘네들은 스태틱하다 이런 얘기죠. 별로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upper lips, 윗입술을 막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소리 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주로 여기 턱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입술이 좀 움직이죠. 그래서 요 밑에가 아무래도 좀 액티브하고 위에가 여기 upper lips는 좀 스태틱하다, 패시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teeth, 이빨을 막 움직이면서 소리 내는 사람 있나요? 흔들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teeth라든가 alveolar ridge는 여기입니다. 여기. 치경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에 뿌리 정도 그 줄기라고 하는 건데 요 뒤에 딱딱한 부분이에요. 혀를 다 보면 거기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우리가 alveolar ridge라고 해요. 그다음에 hard palate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요 약간 뒤쪽이 이게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한번 혀로 이렇게 해 보시면요. 딱딱하다가 이렇게 부드러워져요. 목 젖은 데까지 가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죠? 그래 얘네들이 유연하게 잘 움직일 테니까. 이쪽은 이제 또 뼈가 붙어 있을 테니까 아무래도 좀 딱딱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hard palate, 여기를 soft palate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네들은 뭐 그대로 그냥 붙어 있는 거잖아요. 입 천장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soft palate이 있고요. 그 조금 지나면 uvula라고 해서 목젖이 있습니다. 근데 목젖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또 목감기 걸리면 여기가 붓잖아요. 그죠? 부어가지고 숨쉬기도 힘들고 불편하고 아프고 이제 그런데 소리도 왜 중요하냐면 요놈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를 막았다 텄다 해요. 그래서 공기 흐름을 가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얘가 그냥 내려와 있어요. 코로도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그죠? 코로 숨 쉬지 않게 한번 해보시겠래요? 지금? 코로 숨 쉬지 않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나는 코로 숨 쉬지 않을래 하고 코를 이렇게 막는 거 말고 여기를 가지고 하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 힘을 주고 이쪽을 이제 올려서 이렇게 막는 수밖에 없고 얘를 밀어서 이렇게 막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해보자. 코가 안 나오죠? 하고 하면은 이쪽으로 공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구분이 안 돼서 그랬는데, 자, 그런 부분들,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
패시브 아티큘레이션 거기 보면은 페링스 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페링스가 있고 레링스가 있는데 그냥 우리말로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성문이 있고 성문 위쪽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하나의 공간이 있고요. 여기가 하나의 공간이 있고 여기에 하나의 공간이 있고 이쪽에 하나의 공간이 있어요. 크게 이걸 캐버티라고 하죠. 캐버티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레링스 후드 이쪽을 그냥 후드라고 하고요. 이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laryngeal cavity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후드강이라고 그 위쪽을 인두강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소리를 분화시키진 못해요. 영어에서는. 다만 이쪽에서 나는 소리가 하나 있죠. 후드 쪽에서 나는 소리. 영어에 뭐가 있죠? H 사운드가 있죠. 그죠? 이렇게 모음하고 같이 연결되는 H 사운드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이음으로 이렇게 글로탈 스탑 사운드도 있어요. 오늘 볼 겁니다. 자, 어쨌든 얘네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수동적이기 때문에 뭘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써. 소리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그냥 요 정도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active articulator예요. active articulators. 얘네들은 움직이는데 relative to these passive articulators 누구하고 상대해서 움직이냐면 꼼짝 안 한 놈들을 상대로 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 위로 막 이쪽으로 이 뒤로 막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데 가서 막 컨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막 이빨 사이로도 막 가요. 이렇게. 그죠? 스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윗입술은 가만히 있지만 아랫입술이 막 좋다고 막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막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주 활동적이에요. 액티브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to produce various speech sound를 만들어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식이 좀 다르고요. The most active articulator is 누구예요? 가장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스피치 오간이 바로 뭐냐면 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못 놀리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혀를 우리가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말이 mother tongue, tongue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언어적인 그런 또 의미도 담고 있는 거죠. 대표입니다. 대표 혀가. 자, 그 다음에 이제 lower lip이라든가 글로티스. 글로티스가 왜 액티브 할까요? 글로티스가 왜 액티브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얘네 보컬 코드가 액티브한 거죠, 사실은. 그죠? 이 안에 있는 놈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약간의 그 진동을. 다만 이제 이것이 유성이냐 무성이냐를 구분할 정도의 그런 차이를 두고 움직이는 건데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수백 번, 1초에, 그것도 1초에 수백 번, 수천 번을 얘네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여요. 그래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혹시 여기서 이제, 저런 게 무슨 영어학 시험에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이제 한다기보다는 이런 음성학을 이해하려면요. 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빠릅니다. 느린 것 같지만 훨씬 더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속도를 더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래서 패시브하고 액티브로 이렇게 크게 또 구분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뒤에 보시면 발성 및 조음기관에서 명칭들을 다 소개를 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고 옆에 다 1:1 대응되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빈 공간을 남겨두고요. 이렇게 아까처럼 여기였나요? 이렇게 빈 공간을 남겨두시고 한번 그 위치를 찝어가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왕 어차피 우리가 영어 공부도 하는 차원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windpipe, laryngeal cavity, larynx, glottis, vocal cords. 거기에 오타가 하나 났어요. 거기 보니까 한자로 조금 제가 일부러 넣어놨는데요. 한자는
거기 후도 할 때 후라는 것은 목구멍 후자예요. 그죠? 이 목구멍을 나타낼 때 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그 경구개니 연구개니 계란말이 많이 나오죠. 물론 우리가 입구하면은 이제, 구강음 할 때 입구자고, 비강음 할 때는 이제 코비자죠, 이게. 예, 코비자로 해가지고, 강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공간을 이룬다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구강, 비강 이렇게 되어 있고, 연구개 할 때, 연이라는 것은 부드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이라는 것은 딱딱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드러울 연자하고, 그 다음에 딱딱할 경자, 이런 걸 써가지고 한자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개라는 말은 이 천장이란 뜻이에요. 덮개란 뜻입니다. 덮개 개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 천장을 덮고 있는 부드러운 부분, 연구개, 딱딱한 부분, 경구개, 부드러운 부분, 연구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구강, 비강, 여기를, 인두강, 후두강. 그래서 그 인이나 후는 다 목구멍과 관련 있는 한자어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이제 그 입술 할 때 이제 나중에 양순하면 순자가 이제 입술 순자고, 치는 그 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치경할 때 치자, 뭐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 치아, 입술. 그 다음에 그 혀는 왜 그 밑에 보시니까 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그 표시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혀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위별로 사용을 해요. 또 통째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부위별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도 이제 특히 이제 육식문화에서는 어때요? 부위별로 이름이 다 틀리잖아요. 저는 알지도 못하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것처럼 얘는 부위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명칭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맨 앞쪽을 우리가 팁이라고 해요. 끝부분이라는 얘기죠. 끝, 팁, 텅, 팁. 그 다음에 그 팁 위쪽이 가장 어려운 용어인데 블레이드란 말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혀에 여기가 이제 팁이라고 한다면 요 팁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혀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끝부분이 팁이고, 끝부분 뒤쪽으로 해서 여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실제 소리를 낼 때 여기를 날이라고 해요. 혀날. 그래서 블레이드란 말을 쓰는 겁니다. 블레이드. 알겠죠? 그래서 혀날, 블레이드. 왜냐하면 이런 용어를 가지고 나중에 소리를 막 구분해요. 또 그 피처로 구분할 때. 그때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되고요. 잘 외워집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는 그 뒤쪽, 조금 앞쪽을 이제 그 프론트라고 하고, 백은 완전 뒤쪽은 아니고요. 약간 뒤쪽입니다. 백. 그 다음에 그 백 밑으로 가서 이제 그 에피글로티스, 후두개 있는 쪽에 있는 그쪽의 뿌리를 우리가 루트라고 하는 거예요. 루트. 루트는 뭐 그렇게 혀를 이쪽을 사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혀를 고정시켜야 되니까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기 후설에 제가 후자를 한자로 바꾸다 보니까 잘못 바꿨어요. 그때 백 할 때 후설은 목구멍 후자가 아니고 디우자입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네, 디우자로 이렇게 디우자 여기 아니죠. 다시요. 이렇게 디우자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설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혹시 발음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다 외우시고 명칭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 낼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림 그려서 써보세요 하고 문제 낼지 모르니까 꼭 한 번씩 해보시고요. 어디 하면 어디, 내가 글을 읽어가면서 요게 요 위치구나,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리 구분이 있는데요. 11시 30분? 잠깐 쉴 시간인가요? 5분만 쉬겠습니다. 아까 진도가 조금 늦어서 5분만 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